조부모들의 육아 방식 중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줘야지,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하겠다는데 이런 육아 방법이 아이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좌절을 겪어야 돼요. 사탕 먹고 싶으면 먹어, 피자 먹고 싶으면 봐, 영상 3시간 보고 싶으면 봐.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 너무 여러 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중요한 건 그냥 정말 핵심,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젊은 부모, 자녀 입장에서 우리의 부모들에게 나의 자녀를 맡길 때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까요? 저 진짜 빠질 수 없는 거, 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아이 키우면서 힘들다 보면 우리도 어머니 아버지께 아이 맡길까? 이런 생각 한두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아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나영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정신과, 성인정신과, 그리고 소아정신과 더블보드 전문의이고 작년까지 존스홉킨스에서 16년간 소아정신과 교수로 있다가 원래부터 지맘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맞벌이를 하지 않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이집 보내기 힘든데 우리 부모님한테 부탁드려 볼까? 이런 젊은 부부들이 있는가 하면 또 힘들게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모습을 본 부모님들이 우리가 데려다 키울까? 이런 생각들 하시거든요.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셨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녀를 키운다라는 이 문화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요거가 특별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5년을 살고 있는데 부모가 이렇게 전담하는 경우는 진짜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어느 정도 있냐면은 되게 여유가 있으신 부모님이 가까이 계시는 경우, 또 이런 경우가 드물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다 조금 멀리 살 수 있고. 근데 가까이 계시는 경우 도와준다 하면 어느 정도냐면 내가 뭐 Wednesday, Friday에 뭐 1시간 갔다 온다. 요렇게 그 정도. 진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네. 내가 지금 아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요날 뭐 2시간 정도, 그 정도. 많이 봐주는 많이 분들이 봐주는, 그렇게 보통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네. 봐주는 경우는 그 정도, 전담으로 봐주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봐주시나 제가 조금 놀라긴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일단 가까이 사는 분들이 꽤 계시고, 그죠? 가까이 사는 이유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애들을 맡기기 위해서죠. 네. 이게 정말 문화적인 차이인데 한국에서는 그 가족 간의 유대, 특히 부모 자녀 간의 유대가 강할 뿐만 아니라 오래 강하게 유지된다. 이건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육아에서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 독립이 좀 지연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그런 상황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실 육아 비용은, 사교육 비용은 별로 안 들지만 육아 비용 자체는 더 많이 들어요. 돌봐주는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데이케어 이런 게 더 비싸요. 더 비싸. 그리고 국가 보조 이런 것도 거의 잘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용은 더 센 편인데 그거를 아끼기 위해 부모를 동원해야겠다는 생각은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 자녀는 이게 내 일인데 왜 부모한테 일단 이게 내 책임인데 왜 부모한테. 근데 부모는 나 내 인생 살고 쟤는 제 인생 사는데 그걸 왜 내가 막 이렇게. 결국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됐다는 뜻이네요. 조금은 어떻게 보면 개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데 우리는 연결과 가족 친밀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40년, 50년 전만 해도 대가족 제도였고 3대가 심지어 4대가 함께 살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와 같은 집에서 산다는 인식이 자연스러웠던 터라 설령 핵가족화가 되고 자녀 세대가 분가를 했다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볼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장점도 많아요. 왜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받는 또 사랑도 더블 되지. 그 다음에 좀 참을성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연륜이 있으시니까 좀 편안한. 그리고 아이 하나를 여러 명이 돌봐준다는 그런 장점도 많은데, 제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들 부담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 나이 이제 애도 엄청 고생해서 기르셨는데, 이제 그 애까지 참 힘드시지 않을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이가 성인이 됐고, 나도 이제 성인으로 키운 후에는 그 각자의 삶도 참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저희 세대들이 이제 자녀들을 막 결혼시키기 시작하거든요. 친구들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나중에 손자 한번 봐줄 거야? 하면 봐주겠다는 애들이 있고 절대 안 봐줘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봐주겠다는 건 우리 애들 고생할까 봐 그렇지 하는 생각이 많고, 근데 요즘은 결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조부모가 60대 초반이면 그래도 괜찮은데 조부모가 70대 초중반이 됐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봐줘야 된다. 이건 또 힘든 일이거든요. 네. 이게 갈등의 여지가 있는 것이 조부모의 교육 방법과 부모의 교육 방법이 다르기도 하고 또 이걸 시댁이나 본가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친정이나 처가에 맡길 것이냐 그리고 양쪽이 균형을 잡아줄 것이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갈등의 요인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가장 심한 갈등은 조부모님이 거의 돌봐주셨을 때 부모가 생각하는 육아의 철학이나 조부모님의 스타일이나 철학이나 중요하게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거기서 오는 갈등이 굉장히 심할 것 같고 거기 갈등이 심하면 사실 그건 또 아이에게도 영향을 줄 거거든요. 다른 거는 이렇게 좀 어떻게 조율을 한다 해도 그 부분은 처음부터 잘 조율해서 아이에게 영향 가지 않고 둘이서도 갈등을 조율할 수 있게 처음을 잘 시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조부모들의 육아 방식 중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건 다 해줘야지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하겠다는데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고 하겠다는 거 다 해주고 보고 싶다는 거 다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 혹은 이런 육아 방법이 아이들에게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닌 거죠. 이 과잉 보호 또는 과잉 허용 그게 좀 흔하죠.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좌절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이 이제 전담으로 하시면서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좌절할 기회가 없어요. 사탕 먹고 싶으면 먹어, 피자 먹고 싶으면 봐, 영상 3시간 보고 싶으면 봐.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았던 그런 좌절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 좌절 경험 못하면 뭐가 안 되냐면 일단 좌절을 감당하는 게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작은 좌절이 왔을 때 완전히 무너질 수 있죠. 그거와 같은 맥락에서 회복 탄력성을 못 배워요. 적절한 좌절이 필요하다. 심리학에서는 manageable frustration 그래서 감당할 만한 좌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이가 감당할 만한 좌절 사탕 못 주니까 사탕을 못 먹는다는 건 아이가 감당할 만한 좌절을 그 좌절은 자기가 겪어야 된다. 이런 이유에 의해서 건강해야 되니까. 뭐 이를테면 오늘은 많이 먹었으니까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단당류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거 어떤 원칙 건강 때문에 그렇다. 안전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네가 건강하게 발달하는 내가 발달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안 된다 했을 때 그 좌절은 애가 감당할 만한 좌절.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건 감당할 만하지 않은 좌절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한테 사세고시를 시킨다. 그 아이가 좌절하겠죠. 근데 그건 감당할 만한 좌절이 아닌 거예요. 잘못된 좌절. 그러나 감당할 만한 좌절은 아이가 겪어야 돼요. 이 감당할 만한 좌절과 만족이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리학적 개념의 good enough parent란 말이 있거든요. 충분히 좋은 부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면 안 돼. 다 해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부모님께도 그런 말씀하시는 거지. 이 아이가 자랄 때 좌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거를 그 안에서 배우고 크는 게 있다. 그리고 뭔가 참을성이 필요할 때는 참아야 한다. 그리고 참고 나면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더라. 이런 깨달을 기회도 있어야죠. 자기 조절, 네, 자기 네. 조절, 참는 거, 기다리는 거, 참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사탕을 먹지 않고 15분을 참을 수 있는 15분을 참으면 하나가 더 주어진다라는 그 조건을 달았을 경우 근데 냉큼 먹어버리고 하나를 더 못 먹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도 적절한 좌절이 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적절한 좌절 줘야 된다는 그 개념 안에 이제 또 하나 더 드리면 3만 원 아이를 위한 본질 육아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아이들에게 책임감과 자율성을 함께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아까 그 선택 얘기하셨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네가 이 선택을 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 그거를 알려주는 그게 규칙이야. 아까도 옵티오법에 나왔죠. 규칙이 있으면 규칙을 쭉 지키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네.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를 겪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면 좋은 결과가 오고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나쁜 결과가 온다. 그 결과가 온다는. 근데 부모님이 보통 어떠냐면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아이가 힘들어하는 결과를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예. 아까도 만약에 식당에서 뛰어놀았다면은 집에 오기로 했는데 식당에서 뛰어노는데도 야단만 치고 있고 집에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얘는 그 결과를 안 받은 거야. 그래서 결과를 아이가 겪게 하는 것이 두 가지를 길러줘요. 일단 책임감이죠.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일어났고 나는 그거에 책임을 진다. 그다음 두 번째는 선택하는 거예요. 얘가 너가 이 규칙을 지킬 것인가. 그럼 어떤 결과가 오죠? 안 지킨 것도 자기 선택이야. 거기에 대한 결과가 오죠. 그거를 얘가 규칙을 두고 얘가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하는. 그럼 안 지키면 결과가 있고. 이게 자율성을 가르쳐줘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래서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 조부모님이 너무 허용하거나 과잉 보호로 키우시면 이 과정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율적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책임감,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 그리고 아까 앞에 말한 거, 그 좌절을 견디는 거, 그 좌절에서 회복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좌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규칙과 결과는 주면 좋아요. 아까 그 non-negotiable 있잖아요. 네, 물러설 수 없는. Right, 물러설 수 없고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에서 규칙을 이렇게 좀 적어놓으면 좋아요. 아이도 알고 부모도 알고 나도 알고 그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온 가족의 규칙. 이제 아이 보고는 1시간 이상 보면 안 된다 그래놓고 부모님이 막 몇 시간 주구장창 보고 있으면 애들이 이건 뭐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건 우리 같이 규칙이야. 우리는 뭐 음식 이런 거는 뭐 조절할 수 있고 안전을 위해서 이런 거 하고 이런 거를 같이 함께 규칙으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지도할 때 규칙을 해놓으면 참 좋아요. 자, 조부모의 육아 방식.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좋지 않다. 아이들이 적절한 좌절을 겪어야 하고 좌절 이후에 회복 탄력성을 체험해야 된다. 그리고 책임감과 자율적 선택에 오고감에 의해서 뭔가 결과가 주어진다라는 걸 깨닫게 해야 된다. 결과를 겪게 해주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좋습니다. 네.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이들이 달라고 그러면 다 주고 싶거든요. 초콜릿이고 사탕이고 피자고 햄버거고 다 사주고 싶은데 어머니 애들 초콜릿 주지 마시라니까요. 어머니 햄버거는 안 돼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아니 애들이 그런 거 먹고 크는 거죠.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거 너무 여러 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네. 중요한 건 그냥 정말 핵심 예를 들면 건강 그러면 이제 식습관에 특별히 더 강조하시고 또는 가족력이나 아이의 어떤 병력으로서 그 중요하게 해야 될 때 그게 이제 non-negotiable 협상 불가능 non-negotiable 이거는 그냥 이건 지켜주세요. 이건 물러설 수 없다. 네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 이제 이렇게 봐주셔서 우리 너무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정말 너무 도움이 돼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거의 다다. 이 아이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요 몇 개는 같이 얘기를 하고 시작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non-negotiable 이거는 물러설 수 없다는 거를 정말 한 2개나 3개 정도. 예를 들면 정말 간식 문제가 나한테는 진짜 중요하다. 그거를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좋아요. 틀렸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걸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지식이 많이 나왔다. 저도 몰랐는데요. 요즘 당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하면서 뭐 책이나 영상 같은 거 공유해 주셔도 되고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요 간식은 우리가 뭐 2개 뭐 이렇게 선을 처음부터 좀 명확하게 그렇게 이제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얘기 안 하고 넘어갔다가 피자 뭐 사탕 주는 걸 얘기하면 이게 어떻게 들리냐면 틀렸다. 그리고 틀렸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의 고마움은 모르니 이런 마음이 들거든. 근데 그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하면 이게 부모님 틀렸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식이 많이 나왔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건강이나 안전수칙 요즘 더 하는 거 옛날에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건강 그다음에 안전수칙 그거 2개 정도 얘기하고 그리고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파트인데요. 또 한 가지 제가 3번째 넣자면 영상 시간 영상 시청 시간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그 뇌발달 상황에 영향을 미치면 이게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욕구일 수도 있지만 영상 시청 시간 2시간 이상 하지 않는다. 사실 부모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아이들이 영상 볼 때는 조용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가 적정해요? 아니면 몇 살 때 영상을 보기 시작하는 게 적정해요? 이게 소아청소년 학회에서 나온 게 있어요. 2세 이하에서는 보여주지 말라. 그러면 원령으로 하면 48개월. 그게 1이라고 말하는 학회도 있고 2라고 말하는 학회도 있어요. 그 밑에는 아예 보여주지 말라. 그 위에부터는 이제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1시간 이내. 하루에. Yeah. 그렇게 알고 계셔서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제 유아 아동을 얘기할 때는 2시간 넘어가지 않도록. 왜냐면 영화 같은 게 이제 1시간 정도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죠? 그거 1개 끝. 이게 2개, 3개 연달아 보면 그러면 안 돼요. 안 된다. 그거는 노력해 주셔야 되잖아요. 영어 교육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래도 영상으로는 2시간 되지 않도록. 이게 일종의 생각이 멈추는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이게 일단 영상은 상호작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영상이 돌아갈 때 보면서 발달된 뇌가 있잖아요. 주로 시각적. 그 후두 옆쪽 시각적 뇌피질이 발달하는데 그것만 막 2시간씩 3살, 4살, 5살인데 그쪽만 발달되고 나머지는 이제 발달할 기회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한번 되고 나면 이게 되돌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보려고 하고 나머지는 잘 들어오지 않고 일종의 중독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영유아들이 이 영상에 2시간 이상 매일 빠져들다 보면 영상을 안 보게 되면 답답하거나 짜증이 나거나.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애들이 좀 지루한 상황에서 자기가 놀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안 지루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독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지루한 상황에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너무 지루한 거죠. 이게 자기 주도 학습 이전에 자기 주도 놀이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지루할 때 노는 거. 진짜 뭐 책을 접던지 뭘 뭐 짰던지 장난감으로 뭐 장난감 놀던지 냄비를 가지고 놀던지 이런 몸으로 놀던지 뛰면서 놀던지 자전거 타든지 흙을 파든지 really anything 놀이는 다 도움이 돼요. 그 감각적 속근육도 되고 인터랙션도 되고 또 판단 있잖아. 이런 걸
거는 이런 거구나. 이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모든 걸 이렇게 습득하는 거에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일방적인 그 뇌발달. 그러니까 시청각, 시각을 해주고 인터랙션이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받는 그러다 보니까 특정 부위만 과도하게 발달. 바닥에 발달하고 그걸 계속 찾으려고 하고 그게 없으면 뭘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래서 지금 스크린 좀 중독에 가깝게 과하게 사용하는 게 누구에게나 어린이, 청소년, 성인들도 그래서 진짜 전문가들이 말하기는 최대한 늦춰라. 그러니까 영상 시청도 1세 또는 2세라고 하면 하여튼 가능한 한 최대한 늦추고 그 영상 지속 기간도 가능하면 짧게 하면서 다른 노래를 해주라는 거죠. 그렇죠. 처음엔 10분, 20분으로 시작해서 뭐 한 1, 2년 끌고 또 1시간으로 늘어가려면 또 왜냐면 그때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이제 풀어놨어. 그래서 이걸 한 2시간씩, 3시간씩 보던 애야. 그 이제 조금 더 잘하면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이 애 입장에서는 그게 없으면은 너무 지루하고 자기는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처음에 이제 요 부분 저는 non-negotiable로 넣고 싶은데 힘들긴 해요. 부모가 조부모에게 육아를 맡길 때는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물러설 수 없는 원칙을 2-3개 정도는 강조해 드려라. 건강 수칙, 안전 수칙, 영상 시청 시간 해가지고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인데요. 또 하나의 조부모의 훈육 방식 중에 30년 전에 내 아이를 키울 때 했던 방식으로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또 몸이 힘들어지다 보니 이제 상처 주는 말이라든가 뭔가 감정적인 훈육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또 부모가 혼내는 거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혼내는 게 또 온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금 위험해요. 조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도 네. 비슷한 상황인데요. 특히 저는 조부모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도 좀 만성 피로 증후군을 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60, 70 이실 때 그 막 돌아다니는 아이를 키우면서 게다가 아이가 산만한 ADHD 증후군이라도 있으면 정말 힘드시겠어요. 근데 제가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실험에서 나왔고 자기가 힘들잖아요. 말이 막 사랑스럽게 긍정적으로 나가는 거는 진짜 성자예요, 성자. 그래서 부모도 마찬가지고 조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자기 돌보고 자기 그 쉼을 갖는 거를 굉장히 보호하셔야 돼요. 그거가 뭐 이기적이라던가 내가 뭐 희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면 그렇게 해서 희생했잖아요. 이 말이 긍정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 수가 없어. 그래서 부모님이 아까 내가 미국 예시도 들었다시피 부모님 도와줄 때 이것도 초반에 하세요. 내가 그래도 더 일을 쉬어야 된다. Right? 이거 말 되잖아요. 어떻게 24/7 할 수는 없잖아요. 수요일은 내가 친구 모임이 있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처음부터. 이게 우리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못할 거 아니에요, 애가. 네네. 그럼 이제 그게 내가 힘든 상황에서는 네거티브하고 심하게 비난이고 과하게 나가죠. 그렇게 되게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잖아요. 정신 건강이 참 안 좋아요. 예. 이게 부모나 조부모나 가까운 어른으로부터 아이들이 받아야 될 거는 따뜻함, 보호, 이해해준, 수용.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때로는 상처 주는 말 중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거나 혹은 부모랑 비교해서 야, 니네 엄마는 똑똑한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야, 옆집 사촌들은 다 잘하는데 왜 너는 이거밖에 못해? 이거 정말 치명적이잖아요. 아까 제가 그 밥 짓기 요법에서 밥, 네. 불, 물에서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 존재가치 메시지는 조부모님들 아이들 키우는 사람이 꼭 줘야 되는 메시지. 이거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가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날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해야만 가치가 있고 아니면 나는 가치도 없는 사람. 그 시기에 조건 없는 사랑이 주입돼야 되는 거죠. 네. 그 시기에 나는 어떤 상황이 이런 상황도 있고 저런 상황도 있지만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런 거 내가 잘할 때고 못할 때도 있지만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이야. 이거를 가르쳐주는 게 제일 기본이에요. 그 시기에는 그 시기에는 그거가 평생 살아갈 그 뿌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조부모님이 옛날에는 달랐잖아요, 스타일이. 그래서 좀 강하게 이렇게 그러면 이 아이가 안에서 자기에 대한 믿음이 난 나쁜 아이야? 난 사랑받지 못하는 난 부족한 아이야? 그리고 난 소중한 아이가 아니야. 이런 느낌이 채워버리면 이게 앞으로의 정신건강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이게 되게 감정적으로 심한 말이나 폭발하신다거나 하면은 아이가 그 스트레스 반응, 편도체 활성되고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요. 근데 아이 때 일어나는 거는요, 자주 일어나게 되면 이게 되게 그쪽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뇌에 지속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래서 되게 감정적인 거는 큰 영향을 미쳐요. 설령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폭발하고 혼내고 나서 미안해 라고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영향은 미친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항상 계시는 조부모가 화를 낸다는 거는 거의 전쟁이 일어난 상황인 거예요. 그 정도의 각성이 든단 말이에요.
이제 스트레스 반응 일어나. 그러니까 집 자체가 불안한 환경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게 자주 일어나면 계속 불안하죠. 네. 불안하고 이 스트레스와 불안이 확 올라가는 게 계속 있다 보면 뇌가 전체적으로 그거에 되게 센시티브하게 되죠. 그래서 작은 거에 더 막 스트레스 반응이 막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린 시절이 되게 중요하고 네.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하는 건 진짜 자제를 해주셔야 사실 뭐 조부모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해당이 똑같죠. 되는 문제. 똑같은 얘기고 그거의 가장 큰 부분이 내가 스스로 안정되고 쉼이 좀 있어야 된다. 내가 나를 먼저 관리해야 된다. 자녀들한테 솔직히 말씀하셔야겠네. 내가 정말 힘들다. 나 한 일주일만 쉬었다 가겠다. 이런 얘기 필요하겠네요. 자기 한계가 여기까지다는 말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그 말 안 하면 이렇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그게 중요하다. 결국 나쁜 영향은 아이들에게 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어떤 육아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좋은 육아일까요? 육아의 기본은 네. 본질 육아의 그 기본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부모님이 정말 좋은 부분이 있어요. 조부모님이 조금 더 그래도 한 단계 건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건 없는 사랑이 좀 더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손 좀 그냥 예쁘다는 그것처럼 조부모님들은 그걸 떠나서 너 너무 사랑스럽다 예쁘다 이런 느낌을 애들이 꼭 받아야 되거든. 사실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당신 자녀 키울 때는 이렇게 아이가 예쁜 줄 몰랐는데 한 걸음 건너서 보니까 이렇게 예쁜 애들을 내가 30대에 너무 모르고 키웠다. 예쁘단 말 못 해줬다. 이런 거 후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따뜻함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나를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거. 그래서 그거는 엄청 플러스. 나를 이렇게 막 조건 없이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게 굉장히 큰 거고요. 그다음 한 개 더 있어요. 아무래도 직접 막 생활에서 뛰던 거에서 벗어나신 분들이라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엄마는 이제 막 일해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조부모님은 운동화 끈 10분 메고 있어도 이렇게도 해봐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엄마 아빠에게는 항상 좀 이렇게 재촉되는 느낌이었는데 이거 참 푸근하다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데 유리하다. 그리고 여유 있는 기다림을 보여주는 데 유리하다. 조부모 육아의 강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부모, 자녀 입장에서 우리의 부모들에게 나의 자녀를 맡길 때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까요? 저 진짜 빠질 수 없는 거. 이렇게 혹시 빠질까 참 안타까운데 감사. 찐하게 진심으로 감사. 당연한 걸로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한 걸로 여기면 안 돼요. 저는 이제 다른 문화에서 와서 보면 네. 놀라울 정도의 자기 아이 다 키우고 인제사 자기 인생 좀 누려볼래 할 때 그 아이의 아이를 또 키우는 우리는 문화상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막 지적만 해. 이거 왜 먹였어요? 뭐 그러면은 안 돼. 진짜 감사를 진심으로. 어머님 덕분에 내가 뭐 이럴 수 있다. 아니 어머니 덕분에 얘가 너무 사랑 많이 받고 있다. 더 많이 감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틀렸다고 말하면 이 세상에 누구도 좋아하지 않고 들어오지 않아요. 뭐 방어적으로 되죠. 그래서 부모님이 하시는 그 이유와 그때 그 했던 그것이 맞다. 근데 요즘은 요 새로운 지식이 나왔다. 아까도 말씀하셨지. 같이 배우자. 이거 닥터지의 산만한 본질요가가 나왔다. 본질요가가 있다. 같이 보자. 이렇게 같이 배우자. 요런 새로운 지식이 있는데 이건 중요한 것 같다. 요런 메시지를 일단 감사를 충분히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노력해주고 희생해주는지를 좀 알아주고 그거는 진짜 알아주고 그 다음에 요즘은 요런 게 나왔던데요. 저도 처음 배우는데 같이 배우자. 요렇게 조금 틀렸다 하지 말고 같이 배워서 업그레이드 해보자는 그런 느낌으로 대화와 공유를 통해서 함께 협업하는 느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네요.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지적하는 일은 주의해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트렌드가 됐어요. 물론 조부모가 선택하시는 거죠. 못 봐주겠다고 하는 분들은 못 봐주시죠. 뭐 체력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당신 일이 바쁘시면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봐줘야지 하고 마음먹은 그 조부모들은 이런 트렌드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건 진짜 논쟁의 요지가 아니에요. 이 아이의 주 양육자는 부모예요. 양육 책임은 부모에게 있어요. 그래서 조부모님이 많은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시간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의 양육 철학이나 이 아이가 어떻게 양육될까는 부모가 최종 의사결정은 부모가 해야 해요. 이거를 싸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슨 범죄자가 아닌 다음에 부모이면 우리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부모가 이 아이의 최종 결정자 그거를 조부모님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부모의 30년 전 경험을 주장하시는 것보다 시대가 바뀌었음을 인지하고 그 아이의 부모가 결정해서 그 결정은 조부모가 따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아요.
주도가 내가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딸과 사위라든가 며느리와 아들이 있는 걸 내가 도와준다. 나는 조력자이다. 그럼 내가 조력할 게 많아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 여유, 그다음 나의 현명한 지혜 이런 건 있지만 이 아이를 뭐가 중요하고 이렇게 키우고 싶다는 것은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 둘 사람이 부모가 가는 것을 내가 조언해주고 조력해준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 아이의 부모는 부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이 계신데 잔소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양방 똑같죠. 부모가 조부모한테 같지만 또 조부모는 또 어른이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마음이 많아서 많이 하실 텐데 똑같은 거예요. 양쪽에 둘 다 굉장히 자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도 조부모 보기에 부족할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인데 그런 거를 이해해 주시고 그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아이 앞에서 부모 비난은 절대 금물. 아이에게 부모 비난을 한다는 건 너의 뿌리를, 이 아이의 뿌리를 해치는 거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이의 주 양육 책임자는 부모다. 양육 철학과 양육 원칙의 최종 결정자는 부모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부모 세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희생과 헌신을 하시는 것이니만큼 당연한 건 아니다. 매일매일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다.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온 집안 정도는 동원이 돼야 하는 거겠죠. 희생과 헌신에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친절한 도움 말씀 덕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힘과 용기를 얻으셨을 거고요. 본질을 꿰뚫는 육아 원칙을 깨닫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아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신 것만도 감사하죠. 아니 나를 길러주신 건 더 감사할 일이고요. 내 곁에 살아 계신다는 것만도 감사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내 자녀를 키워주신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손주 양육하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은 자녀들이 잘 기억할 겁니다. 저희 책과 삶, 책과 사람에서도 기억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